어서 와. 입학 지원은 처음이지? 미래의 첫걸음.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입시에 대한 모든 고민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입시왕 11월 월간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 오베이마인드님께서 11월 20일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자사고 1학년 수학 7등급 나온 아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세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1 아들 한 명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도봉구 지역단위 자사고 재학 중입니다. 입학 후에 첫 중간고사 때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잘 받지 못하더니 기말에는 중간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수학이 너무 걱정입니다. 초중등 중계동 수학대학학원을 다니면서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 내신 점수가 1-1에 중간에 5등급, 1-1 기말에 6등급, 1-2 중간에 7등급이 나왔습니다. 전체 내신은 4점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 수학 점수는 9월에 2등급, 10월에 1등급을 받긴 했는데요. 안정적인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시험 준비할 때보다도 아이 상태가 약간 나사 하나 빠진 모습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깔리고 수시로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네요.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계속 후회된다는 말을 합니다. 곧 고2 올라가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 걱정입니다. 일반고 전학을 지금이라도 가야 하는지, 수시, 정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시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꼭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입시가 어렵게 느껴질 땐 입시왕 컨설팅 센터. 겨울방학 변화와 성공의 시작 입시왕이 함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이가 도봉구에 있는 자사고가 이제 그 학교인 것 같아요. 예. 만점 나오지 않았었나? 이 학교가 막 무슨 강남구나 뭐 이런 있는 학교는 아닌데 이쪽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최강자. 맞아요. 압도적으로 생각보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굉장히 많고 예. 중계동 쪽에 있는 아이스들이 거기 다 가기 때문에 예. 예, 그런 학교에 간 것 같아요. 학교 실명 얘기하죠. 선덕고 아니에요, 이거? 네, 선덕고 선덕고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내신도 4등급대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막 수학 내신이 막 5등, 5, 6, 7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도 굉장히 기가 죽은 상태인 것 같고 뭐 이 학교를 선택한 것 자체도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고 막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잘했던 애가 예, 그리고 아이는 또 수시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금 총 3개인데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이런 상태에서 전학 가는 게 어떠냐. 2번은 수시 정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정시 준비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3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전학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저희 셋이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yes or no입니다. 전학 가냐 안 가냐. 하나 둘 셋. No. 예스. 자, 왜 예스예요 갑자기? 두 분 노할 것 같아가지고 예스 했어요. 셋다 노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예스 뭐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성적 이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보니까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오고 있으니까 학업 능력이 없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그래. 대신에 내신이 조금 실망스러우니까 아이가 지금 기운이 빠졌는데 그치. 만약에 고1, 고2 2년 동안 계속 학업 동기가 안 생기고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모습으로 네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그럴 수 좀 있지. 가서 공부하면은 3등급, 2등급 오르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한 가지 방법도 그것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고1이기 때문에 뭐 홍프로님은 이제 아이의 멘탈을 좀 걱정해서 아이가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지. 온 거 자체를.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럴 거면 그냥 가라.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세훈 선생님 노를 하셨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전체 내신이 4점대인데 수학이 7등급이 나왔어요. 예, 5, 6, 7 막 그럼 찍었어요. 나머지의 과목들은 사실 성적대가 꽤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3등급 3등급대에서 근처일 수 왔다 있어요. 갔다 하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고 거기서 3등급 정도 나오는 상황이면 사실 수학이 물론 떨어져 있긴 한데 이게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진 않거든요. 다른 과목들에서의 어떤 보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없는 친구 같진 않아서
공부에 이 학교의 어떤 내신에 조금 더 익숙해지게 공부를만 제대로 해볼 수 있으면 네. 한 그래도 5등급, 4등급까지는 까지도 한번 올릴 수도 노려볼 수 있겠다.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의 분위기라는 게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학교이고 이 학생이 공부 능력이 없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것만 그냥 쭉 끌고 나가도 나중에 가면은 정시 공부하기도 되게 좋은 그치. 환경이 되지 않겠냐. 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100% 동감하는 게 솔직히 저는 이제 뭐 내신이 전체가 4등급이 뭐 제 생각에는 4점대 좀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 수학이 거의 6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뭐 사실 수시에서는 얘가 지금 수학 정시 그 모의고사 점수가 수학이 1, 2등급 나온다고 이게 네네.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정시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예. 그래서 얘가 어차피 일반고를 가도 예, 저는 복구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 정도로 진짜 되면, 어려워요. 예, 이 정도로 되면 일반고로 얘가 가서 진짜 전교 1등을 다 찍으면서 막 그러면 좋겠는데 또 이 동네가 그 정도로 만만한 학교를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돼요. 네. 도문고 저 끝에 있는 학교를 가고. 예. 그래서 그거 왜 가는 거야 이거 왜 전학을 왜 가 지금 애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극심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이 학교 왔을 때는 이걸 예상하고 간 거 아니에요?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냥 괜찮아. 이 학교 가는 순간 사실은 이 학교 전교생 한 7, 80%는 정시하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때? 뭐 7등급 나오는 게 조금 짜증은 나지. 그래서 내가 선행도 하고 갔는데 막 내신 7등급 뜨고 좀 짜증은 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큰 문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학교 갔는데 뭐 어때? 그러면은 쿨하게, 쿨하게. 수시를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미 내려놔야 돼요. 아니, 이거. 아니 저는 아니에요. 수시 이미 내려놓고 끝났어, 가는 게 내가 아니고. 봤을 때는. 아니야. 두 분이 아니야. 의견이 갈리네? 아니야. 이거 수시를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수시를 내려놓게 되면 이게 사실상 1학년인데 그럼 2학년 때도 어쨌든 2학년, 3학년 2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수시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정시 합니까? 준비해, 정시 준비.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는 심리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고 하면서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더 잘 돼. 더 신이 나. 근데 해도 더 성적이 떨어지고 봐봐요. 지금 공부하는데 5, 6, 7 떨어지고 있고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학교에 가면 원래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유지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과연 이 아이가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아니 난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요. 어차피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 그냥 들으면 받아들이자 이거를. 그런 말 들으면 더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 그럼 차라리 한이쌤처럼 야 그래 수시는 쿨하게 가는 거지. 편하게 생각해. 어차피 너는 네가 원하는 대학 수시를 못 가고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이선 선생님은 수시도 포기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학은 뭐 저희 둘은 왜냐면 지금 전학 갔을 때 이득이 뭐 딱히 없어요. 네, 전략적으로는. 맞아요. 예. 네. 단 홍프로 선생님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게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 등교하는 거 자체도 힘들고 거기 가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 열받고 짜증나고 이런 거 있으면 전학 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예, 그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입시 전략적으로는 얘가 여기 솔직히 저는 남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시까지 염두에 두면. 왜냐면 이제 이 학교가 또 정시 잘 보내요, 여기도. 예, 의대도 많이 보내고 정시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감안을 했을 때 굳이 어차피 이 학교 가는 순간 내신 이렇게 될 거 알았을 텐데 굳이 뭘 가시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저희 둘이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수시냐 정시냐? 하나 둘 셋 다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정시. 뭐라고? 둘 다요. 둘 다. 예. 저희 둘 다 저희들은 저는 깔끔하게 정시. 깔끔하게 정시. 근데 왜 둘 다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문제 상황은 수학 하나인 것 같단 말이죠. 맞네 그 얘기도. 문제 상황은 딱 수학 하나고 나머지의 교과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 요게 수학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이 물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수학을 커버할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 사실 이 학교가 수시로도 되게 많이 가는 학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메디컬 쪽이 목표다. 그럼 정시밖에 답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이를테면 일반 공대를 목표로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상황이면 사실 학교의 시스템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를 잘 꾸릴 수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보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성적이 들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예. 뭐 수학 빼고는 뭐 딴 게 뭐 3 근처에서 그렇죠. 다 붙어 약점이 있고 있는 건 그러면. 아닌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뭐 꼭 올리겠다 이 생각이 아니더라도 수학에서의 원점수를 어느 정도만 유지해주고 그 정도만 다른 생각하고 거 자기가 등급을 올릴 잘할 수 생각 있는 말고. 거 잘 그렇죠. 맞아 누르고. 예. 느낌에 여기 지금 이 아이의 목표나 이런 게 안 나왔지만 느낌에 왠지 그쪽인 것 같아요. 어디 메디컬 쪽인 것 그쵸. 같다. 메디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아니 어머님도 뭐 수학이 안정적이 아니다 모의고사가 이런 걸로 봐서는 메디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수학이 떨어져서 이 의미가 없다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목표가 엄청 목표가 높다. 보통은 이제 이런 이 선도고 정도 다니면 기본으로 막 중대 성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애들이. 거기는 마지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더 잘 가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으로 이 정도는 가겠지라고 이제 중학교 때 또 가닥이 있었다는 네네. 거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가기에는 사실은 내신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세현 선생님 생각은 야 2학년 때 뭐 포기한 게 의미가 없다. 예. 하지 말고 일단은 적어도 1학기 정도까지는 최선을 맞아요. 다해서 예, 1학기 준비를 정도까지는 하고 해보는 게 학생부 좋겠다. 준비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러고 나서 판단은 또 전혀 늦진 않는다. 예, 그리고 수학 성적을 뭐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 해놓으면 원점수가 너무 어이없게 쳐져 있지만 않으면 그렇죠. 예, 학종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정시에서 수시 반영들 이 학생부 학생부 반영하는 하잖아요. 대학이 이제 내년에도 바로 또 늘어납니다. 네네. 뭐 한양대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입장이신 것 같고 뭐 홍프로님이랑 저는 뭐 그냥 깔끔하게 이왕 이렇게 된 거 털고 가자. 그럼 털고 가려면 털고 가기 위한 방법도 제시를 털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문제가 결정 장애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맞아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그래. 보통 이제 2마리 토끼면 다행이야. 나중에 이제 여기 뭐 논술 늘어나고 뭐 하면 3마리 4마리 토끼 잡느라고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토끼를 쫓는지도 몰라. 갑자기 또 정시 준비하는 애가 갑자기 저기 수행평가 한다고 막 그래. 또 다람쥐 잡고 있어 가서. 다람쥐면 다행이지. 갔는데 저 청설모 나오고 청설모 셉니다. 네, 공원에서 청설모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투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능력이 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자, 똑같은 입장.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죽기 살기로 해도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100m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400m 하고 1000m 난 다 해. 그거보다는 나는 100m만 미친 듯이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막 승부를 본다든지 나는 400m, 나는 1200m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거를 좀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지금까지 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아이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선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가 설득이 돼서 수시도 준비 열심히 하고 정수 준비 열심히 하면 이상적이긴 한데 전 항상 최선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을 피하자는 좀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악은 왔다 갔다 거리다가 둘 다 안 된다. 저도 뭐 일단 비슷한 입장인데 그럼 이제 정시로 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정시를 준비하냐? 고1인데 아직 지금 뭐 자퇴하라는 얘기냐? 강남대상 들어가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뭐 그 기본적인 방향은 꼭 뭐 나는 사실 뭐 수학의 5, 6, 7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학교는 정시학교예요. 뭘로 보고 갔습니까, 어머니? 근데 아까 수시로도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상위 한 20% 정도에 들어오는 애들만 좀 의미가 있고 보통은 이 학교는 그냥 정시하러 가는 학교라니까 휘문고 이런 거야. 근데 기본 중동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좀 자석을 하든지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긴 예,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학교도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약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그래.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데. 지역에서는 휘문고라니까 여기가 그 정도 느낌.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 20%에 들 줄 알았는데 못 드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그것도 있지. 괴리감. 예. 네. 예,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저는 스트레스를 좀 일단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 학교를 간 이상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어. 예. 그럼 이제 질문을 만약에 좀 정시 준비를 일찍 스타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일단 겨울 방학 때 수능 국어 그리고 탐구 과목 중에 최소 하나 내가 수능 응시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을 최소 하나, 둘 다 하면 더 좋은데 하나를 잡아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 두 과목을 수능 기출이나 이런 걸 정리해주는 현강이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적어도 뭐 탐구도 기출하는 분석 강의까지 들으면 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거 못하더라도 수완수투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본 개념 강의랑 수능 국어도 뭐 최소 뭐 문학 파트는 다 끝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 경험치를 일찍 좀 쌓아두시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딱 정해드릴게요.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최소 한 3일 정도를 수능 공부하는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뭐 하냐? 얘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그 수능 관련된 컨텐츠, 인강이나 뭐 현강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복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진도를 아직 못 본 게 있으면 끝까지 나간다거나. 딱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학업 영향 있는 친구인데 네. 탐구를 꼭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해야 돼. 본인이 정리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절대. 수능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뭐 아시잖아요. 다 영어도 다 유형화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에 따른 대처 전략도 있고. 근데 결국 단어 많이 알고 해석 잘 네, 되면 네, 다 네. 풀어냅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풀려고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탐구 같은 경우도 야 1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들이 있단 말이야. 수십 년 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면 이런 주제가 자주 나왔고 이런 유형이 자주 나왔고. 확실히 뭐 개념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그렇지. 된다. 예, 무조건.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인강이든 뭐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주 7일 중에 나머지는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너무 힘들면 이틀. 목표는 3일 정도를 빼갖고 그날만큼은 수능 국어랑 탐구 관련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수원수투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그리고 이 학교는 수능 스타일 문제를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면 그게 자연방으로 준비가 되는 거고 수능 준비가 핵심은 수능 국어랑 탐구만 조금 신경을 써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주 3일 정도는 인강 진도를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영어 수학은 내신 대비가 고 수능 대비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좀 적당히 하시고. 예. 4일 정도만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있었고. 일반적인 얘기고 이 학생을 다시 보면 또 생각이 다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예.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신과 수능이 좀 다르거든요. 내신은 잘 봐도 수능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막 내신이 7등급 뜨고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쁠 거야. 그렇죠. 기분 나쁘지. 기분도 나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름 또 중학교 때 목에 힘도 주고 다녔는데 좀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이런 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운명이 결정됐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른과 달리 아직 완성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완성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도 요즘 제가 이제 대국민 담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미생 죄송합니다. 우리 네. 드래곤 마운트는 네. 그쪽은 아예 언급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나요. 아니 모든 꼭 그분이 아니라 모든 어른이 다 맞아요.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도 뭐 거의 뭐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지언정 당장 눈앞에 놓인 거 근시안적이고 더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발달 단계상 저희도 돌아보면은 그 시기 때 지금 생각해보면 사소한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분명 얘기 들으면 맞는데 본인이 이 학교 와서 공부해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나사 하나 빠진 모습이 뭐야. 맞아요. 당장 내 눈앞에 스트레스 받는 본인의 어떤 등급이 찍히니까 거기서 그래 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저는
반드시 좀 컨설팅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네. 컨설팅 도움도 이런 아이들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원래 이런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즘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도 코치 말고 멘탈 트레이너가 또 붙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멘탈이 무너지면은 우리 보면은 10몇 년간 준비한 선수들이 뛰다가 굴러버려요. 올림픽 그 올림픽 1분을 위해서 10몇 년간 훈련을 준비했는데 했는데, 가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리한 이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인생의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굳이 쓸데없는 거에 생각에 빠져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아주 옛날에는 이제 뭐 사실 분업화가 되기 전에는 뭐 감독님이 뭐 멘탈 트레이닝도 같이 하셨죠. 그때는 이제 일로 와. 라커룸에서 김응용 감독님 이런 방망이 분이 어딨냐 이제 이게 멘탈 트레이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세분화돼서 네.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이런 하여튼 이런 좀 지역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나 가게 됐을 때 굉장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고1 어머님들은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입시가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시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분명히 해결책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적인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런 분들도 도움 크게 받을 수는 있어요. 컨설팅 오면 이제 아이가 좀 이제 안정도 찾고 뭐 정시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일찍부터 좀 설명을 들으면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베이 마인드님 분명히 솟아날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월간 상담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고민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일단 저희 최정의 요원들이 상담을 다 해줘요. 예, 무급 제가 무급 댓글 알바 댓글 좀 봤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다 이미 다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솔루션보다 좋아. 네. 그러니까 제 첫째 아이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고 막 맞아요. 경험담이니까.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신뢰감이 확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입시가 어렵고 힘드실 때는 저희 입시왕 카페에 가셔서 사연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만으로도 약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내 고민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나 좀 자기 객관화도 되고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